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에요. 마지막 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 책은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셨던 랜디 포시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책으로 엮은 책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거기 온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리고 또 자신의 아이들, 아직은 어리지만 나중에 조금 더 성장해서 그때는 자신이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없을 테니까 미리 이런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왔어요. 이분이 이 내용을 당신의 인생에 사는 방법이라고 제목을 짓긴 했는데, 이분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또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자신이 성취한 것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를 하게 되었고, 어떤 것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그런 과정들에서 얻은 경험의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그런 강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10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더 많은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첫 번째는요. 꿈을 크게 꾸어라.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꿈을 허락하라. 내가 어떤 꿈을 크게 잡는 거에 대해서 안 될 거라고 하고 싶기는 하지만 될 수 없을 거야. 아니면 하고 싶긴 하지만 나는 안 될 거야 하는 그런 미리 포기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허락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거라고 허락하고, 그리고 또 내 아이들이 그런 꿈을 위해서 막 조금 늦게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도 그거 꿈을 막 좋아하는 것을 막 노력하냐고 잠을 못 잔다면 그것마저도 허락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 아이들의 꿈에 불을 지펴라. 때때로 그 일이 아이들의 잠자리를 들 시간을 어, 넘겨서 깨어 있을지라도 그렇게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허락해 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실함이 겉멋보다 낫다. 네. 나는 언제나 멋들어진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을 우선시한다. 멋은 짧고 성실함은 길다. 멋은 관심을 끌기 위해 겉으로만 노력하는 것이지만 성실함은 마음 밑바닥에서 온다. 네, 성실함은 꾸준함을 얘기하잖아요. 꾸준히 내가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내면에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습관이 돼서 몸에 밴다면 어떤 무언가를 해 나갈 때 그 성실함으로 꾸준함으로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불평하지 마라. 그저 노력해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불평을 하며 인생을 허비한다. 불평하는데 쏟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 문제 해결에 쏟아도 얼마나 일이 수월하게 풀리는지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것이다. 네, 불평하는 것은 정말 아무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불평하지 않기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저도 한번 생활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실행에 옮기면서 알았어요. 내가 습관적으로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툭툭 내뱉는 불평의 소리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불평하지 않겠다고, 불평의 말을 이제부터 안 하겠다고 마음 먹고 내가 얼마나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생각보다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번을 하더라고요. 일과 중에. 그래서 이거는 꼭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내 자신의 그 습관적 언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불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생각에 집착하지 마라. 네,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그런 고민에 빠지지 말고 그러한 시간에 내 자신을 위한, 내 일을 위한, 내 삶을 위한 그러한 시간들로 채운다면 훨씬 더 내 삶의 능률이나 일에 대한 능률이 훨씬 더 높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을 내 자신한테 일에 쏟으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옆에 앉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누군가 그룹 안에서 어떤 같은 여러 그룹 사람이 모여서 한 그룹이 그런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프로젝트나 업무나 그런 것을 하잖아요. 뭐 학교에서는 그룹 과제를 할 때도 있고 회사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함께 공유할 때 그럴 때 옆에 앉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중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서로에게 칭찬을 하라. 그리고 대안을 내놓을 때 질문형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B가 아니고 A라면 어떨까? 만약 뭐가 아니고 A라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그런 대안에 대해서 질문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의견을 묻는 그런 질문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의견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냈고 뭐 어떤 의견을 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의견에 대한 그런 제목을 만들어서 메모를 해놓으라는 거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한 내용을 상대방의 의견들을 다 메모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그룹에서 함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모두에게서 장점을 찾아라. 이분이 디즈니에서 이미지어링 작업을 하실 때 그때 존 스노디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만약 당신이 충분히 기다려준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안겨줄 거예요. 네, 내가 기다려준다면 내 식대로 왜 처리가 안 되는지 그걸 조급하게 이야기하고 왜 반응이 안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닥달을 하고 빨리빨리 하라고 그렇게 재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다려준 만큼 그 사람이 그 노력에 그 기다려준 거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나 자신을 기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아라. 이거는 자신의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래요. 말이 아닌 행동을 보아라.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 남자가 막 사랑을 구애하면서 막 달콤한 이야기를 하고 막 칭찬을 하고 좋아하는 말을 하고 막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남자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남자의 행동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감사 편지의 참맛.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은 인간들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행위 중에 하나다. 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좋아요. 좋고 표현해 주는 것도 참 좋고 그런데 감사의 그런 손글씨
손글씨를 써서 주는 것이 지금은 약간 다 문자고 이렇게 전송을 해주고 그런 스타일이지만 손글씨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손글씨로 감사의 편지를 쓰면 더 소중하고 더 그 감사함이 배로 느껴지잖아요. 배로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손글씨로 해서 감사의 표현을 꼭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9번째, 금요일 밤의 해결책.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이분이 다른 교수님들보다 1년 빨리 종신 교수, 재직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당신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종신 재직 교수가 될 수 있었냐고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금요일 밤 10시에 자신의 연구실로 전화를 해보라고. 자신이 그때는 총각이었기 때문에 항상 연구실에 밤늦게까지 자신의 일을 충실히 열심히 성실히 했던 거죠. 그 연구에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다른 지름길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충실히 열심히 성실히 자신의 일을 시간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생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10번째, 은혜에 보답하라. 이분이 종신재직 교수가 되고 나서요. 그런 감사의 뜻으로 그 사람이 이 교수님이 혼자서 단독으로 무언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연구팀에서 많은 업적을 행했고 어떤 많은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분의 그 결과의 그런 보상으로 종신재직 교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원들이 15명인데 15명 모두를 디즈니랜드를 데리고 갔대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 연구원들을 다 데리고 가서 디즈니랜드 구경시켜주고 뭐 어떤 대학교 가서 거기서 컴퓨터 연구실을 가서 견학을 하고 그러한 스케줄을 다 만들어서 다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러한 그러니까 자신이 그만큼 이 자리에 있게끔 만들어준 도와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무언가 이루었다면 거기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을 꼭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명언이 나오는데요. 그 명언을 읽어드릴게요.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생기는 것이다.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생기는 것이다. 네, 내가 어떠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다 보면 그것에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잖아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회가 많이 오고 좋은 기회가 와도 내가 그것을 해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차곡차곡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노력하는 그런 성실한 준비를 해준다면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한테 행운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이러한 생활 습관이나 내 삶의 그런 방향들을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생활하시고 습관을 들이고 살아간다면 훨씬 더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